완전한 연결과 위성 감시의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지도에 그려지고 업로드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정체성과 국가의 법에 따라 살아가며 오프라인을 일종의 오류로 여깁니다. 하지만 전 세계 GPS의 사각지대에는 우리의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면, 세금, 정부 너머에서 이 회복력 있는 집단들은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마존의 깊은 곳부터 북극의 얼음지대까지 그들은 전기나 인터넷 없이도 번성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유일하게 남겨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현대 세계에 아니오라고 말한 부족들을 만나기 위해 침묵 속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지도의 가장자리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 휴대폰 없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으신가요? 이제 시작해봅시다. 숀펜, 그레이트 니코바르의 유령들. 벵골만의 외딴 해역에 자리 잡은 그레이트 니코바르 섬의 원시 열대우림 깊은 곳에 숀펜족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게 그들은 특별 취약 부족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그들 존재의 신비로움을 담아내지 못하는 냉정한 용어일 뿐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그들은 그저 숲의 사람들일 뿐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정글의 정당한 후계자들입니다. 생존이 월급이 아니라 몬순의 리듬과 나무들의 계절적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곳에서 사는 것이 진정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숀펜족은 환경적 은신술을 마스터한 수렵 찻집 사회입니다. 그들은 가장 진보된 군사 감시 기술조차 서툴게 보이게 만드는 고유한 우아함으로 빽빽하고 가시돋친 덤불 사이를 이동합니다. 소규모의 분산된 집단으로 생활하며 그들은 멧돼지, 숲의 꿀, 다양한 과일에 의존하며 인근 정착민이나 침범해오는 현대적 인프라로부터 크게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랜 고립은 현재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국제 컨테이너 항구와 발전소를 포함한 야심찬 개발 프로젝트들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위협하면서 숀펜족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요청한 적 없는 디지털 세계로의 통합을 강요받게 될까요? 아니면 니코바르의 조용하고 주권적인 수호자로 남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다수를 위한 진보가 종종 소수를 위한 안식처의 강제적인 소멸을 요구한다는 냉혹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야노마미 초록 미궁의 통치자들.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 우리 행성의 거대한 폐인 아마존 분지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험준하고 안개 낀 국경지대에 걸쳐 살고 있는 야노마미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상대적 고립 부족 중 하나이지만 부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들의 삶이 단순하거나 무질서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노마미족은 샤보노라고 불리는 거대한 원형 공동 주거지에 삽니다. 이는 하나의 초가 지붕 아래 마을 전체가 모여 사는 구조입니다. 가족, 지도자, 치유사를 포함한 여러분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웅장한 야외 광장에서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는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야노마미족에게 숲은 부동산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영혼이 깃든 살아 숨 쉬는 존재입니다. 이들의 사회 구조는 철저히 평등주의적이며 수천 마일 떨어진 수도의 먼 법령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삶은 전기 톱에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수은의 독성, 강한 은빛 광택에 의해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불법 금광 채굴자들이 그들의 영토를 침범하여 치명적인 질병과 무분별한 폭력을 몰고 왔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야노마미족은 자신들의 문화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목소리를 높여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나누는 지도상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고대부터 흐르는
강물과 험준한 산봉구리만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들의 투쟁은 단순한 진리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기 위해 여권이나 은행 계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스코 피로, 강의 그림자들. 페루, 아마존의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구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강둑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운이 좋다면 혹은 어쩌면 운이 나쁘다면 마시코 피로족의 모습을 아주 잠깐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정글의 전설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19세기 고무, 붐 당시에 끔찍한 만행을 피해 열대우림의 가장 울창하고 뚫고 들어가기 힘든 곳으로 도망친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지구상에 남은 가장 중요한 미접촉 부족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들이 전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단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시코 피로족이 목격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드레데, 디오스 강둑의 미동도 없이 서서 호기심과 냉철한 경계심이 뒤섞인 서늘한 시선으로 지나가는 관광 보트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되곤 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의 침묵 끝에 왜 지금 나타나는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불법 벌목과 석유 탐사의 압박을 지적하고 다른 이들은 그저 집 근처를 윙윙거리며 지나가는 이상한 기계들의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주민 인권 옹호자들의 메시지는 확고합니다. 그들은 발견되거나 문명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초고속 인터넷도 복잡한 법도 종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림자 속에 머물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마시코 피로족에게 현대 세계는 시끄럽고 침입적이며 위험한 이웃일 뿐이며 그들은 수세대 동안 이를 성공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현대적 자에 도전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가 완전히 혼자 남겨질 자유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코로와이, 하늘의 건축가들. 아마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지구 반대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울창하고 안개 낀 정글로 이동합니다. 이곳의 땅은 대개 축축하며 숲바닥은 포식자와 곤충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아주 높이 올려다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원시 공학의 정수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나무 부족으로 잘 알려진 코로와이족의 집입니다. 지면에서 30m부터 50m까지 높이에 매달린 가느다란 나무 플랫폼 위에 세워진 집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코로와이족은 전통적으로 라이벌 부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 숲바닥을 기어다니는 악령을 피하기 위해 이토록 높은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급자족의 표본입니다. 그들은 숙련된 사냥꾼이자 채집가이며 영양 공급을 위해 사고야제 크게 의존합니다. 코로와이족의 세계에는 슈퍼마켓도 병원도 없습니다. 대신 건축 자재부터 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숲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21세기의 물결이 이곳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일부 코로와이족은 정부나 선교사들이 세운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관광객과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이제 수시로 그들의 영토를 드나들며 화폐 경제의 첫 물결과 외래의 사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와이족에게 이제 도전은 단순히 정글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서 아래의 현대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드자, 인류기원의 마지막 메아리. 이제 수백만 년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풍경을 간직한 탄자니아의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대지구대 반환지로 떠나봅시다. 이곳 바오밥 나무 그늘
아래에 하드 자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또 하나의 부족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99%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수렵 채집 사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가축을 기르지도 않으며 시계의 똑딱거림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무게나 부채라는 스트레스 없이 현재의 순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하드자어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아름답고 리듬이컬한 클리금, 흡차금의 연속입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는 궁극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추장도, 왕도, 공식적인 계급도 없습니다. 사냥꾼이 얼룩말이나 황금빛 꿀 한 단지를 가져오면 캠프 내에서 똑같이 나눕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가 그들의 사냥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자들의 침입과 상업 농장의 확장은 그들이 의존하는 야생지대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때때로 꿀을 금속 화살촉이나 화려한 구슬과 교환하기도 하지만 많은 하드자족은 의식적으로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삶이 발전의 결여가 아니라 우리를 탄생시킨 대지와 연결된 채로 남으려는 심오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센티널 쪽, 돌아올 수 없는 섬. 마침내 우리는 지도상에서 아마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소인 북센티널 섬에 도착합니다. 안다만 제도에 위치한 이 작고 숲이 우거진 섬은 완전한 고립의 세계적인 상징이 된 부족인 센티널 쪽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종종 석기 시대 사람들로 묘사되곤 하지만 이는 깊은 오해입니다. 그들은 시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명확하고도 격렬한 결정을 내린 것뿐입니다. 외한 무리의 사람들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해변에 발을 들이려는 거의 모든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인도 정부는 부족과 잠재적 방문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섬 주변 5마일 이내의 접근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여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센티널 쪽은 독감이나 홍역 같은 흔한 현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악수만으로도 문자 그대로 그들의 문명 전체가 전멸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나 헬리콥터로 촬영된 몇 장의 원거리 사진을 통해 우리는 청록색 석호에서 활로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도 의학도 종교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2004년 쓰나미 이후 헬리콥터를 향해 화살을 쏘며 세상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괜찮으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 모두가 쿠키와 알고리즘에 의해 추적당하는 시대에 센티널 쪽은 지구상에서 시스템의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운명의 궁극적인 주인이며 문화의 가장 위대한 방어는 닫힌 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사이, 그레이트 리프트의 전사들. 케냐와 탄자니아 북부의 햇빛이 내리쬐는 사바나에서 지평선을 배경으로 눈에 띄는 실루엣이 서 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슈카를 걸치고 나무 지팡이에 몸을 기댄 전사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사이족입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일부 숨겨진 부족들과 달리 마사이족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만 현대의 기계에 삼켜지기를 거부하는 가장 회복력 있는 문화적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호화로운 사파리 숙소의 그늘 아래 살면서도 여전히 화폐가 아닌 가축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측정하며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마사이족에게 삶은 풍경과 함께하는 리드미컬한 춤입니다. 그들의 사회는 엄격한 연령 등급 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어린 소년들은 인내와 용기를 시험하는 혹독한 의례를 통해 모란 전사체로 성장합니다. 마사이 남성에게 가축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가축은 그의 식량이며 은행 계좌이자 지위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육과 기술을 받아들여
일부 전사들은 스마트폰으로 가축 가격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들 영혼의 핵심은 여전히 가시나무 울타리를 친 마을인 크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국경보다 가축대의 고대 방목 경로가 더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정의하는 조상의 땅을 결코 놓지 않으면서도 현대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네네츠, 얼어붙은 변방의 유목민. 이제 사바나의 열기를 뒤로하고 시베리아 북극의 매서운 바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 문자 그대로 세상의 끝이라는 뜻의 야말 반대는 네네츠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극의 진정한 생존자들로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얼어붙은 툰드라를 가로질러 매년 1000km 이상을 이동합니다. 집 전체와 식량, 이동수단이 단 한 종류의 동물에 의존하는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네츠족에게 그 동물은 바로 술록입니다. 네네츠족은 술록 가죽으로 만든 원뿔형 텐트인 춤에 거주하며 이는 1시간도 채 안 되어 해체해 썰매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가혹한 환경에서 인터넷이나 전기라는 개념은 우스울 정도로 더덥게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털코트의 두께와 가축대의 건강뿐입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그래왔듯 술록을 따라 눈 아래의 신선한 지류를 찾아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래된 길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야말 반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 매장량이 있으며 산업용 파이프라인이 툰드라를 가로지르면서 네네츠족은 글로벌 에너지 거물들을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국가란 종종 자신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먼 사무실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 불과합니다. 바자우라우트, 국적 없는 바다의 집시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자우라우트족을 만나기 위해 동남아시아 산호 삼각지대의 청록색 바다로 향합니다. 인류 대부분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반면 바자우족은 조수의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바다의 유목민으로 알려진 이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은 레파레파라고 불리는 작은 나무배 위나 탁 트인 바다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수상 가옥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물속에서 더 잘 보거나 한 번의 호흡으로 몇 분 동안 잠수할 수 있도록 진화한 인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자우족은 생물학적 경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비장은 평균보다 커서 물고기와 진주를 사냥하기 위해 엄청난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바자우족에게 국가는 낯설고 종종 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해상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출생증명서도 여권도 법적 권리도 없는 무국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종이에 적힌 법이 아니라 달과 조류에 의해 지배받으며 국가 사이의 푸른 공간에 존재합니다. 바자우족에게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그들의 집이자 슈퍼마켓이며 사원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울타리와 국기로 나뉜 세상이라는 관념에 대항하는 아름답고 유동적인 반란입니다. 힘바, 사막의 붉은 여왕들. 나미비아 북부 쿠네네 지역의 거칠고 뼈대만 남은 듯한 풍경 속에서 태양은 대부분의 문화를 시들게 할 만큼 맹렬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먼지와 열기 속에는 사막만큼이나 강렬한 외모를 가진 힘바족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이 닦인 청동처럼 빛나는 여인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힘바족의 상징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붉은 광차에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지, 수지, 황토를 섞어 만든 오트지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를 매일 바르는데 이는 미용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과 벌레의 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힘바족에게 물은 목욕에 쓰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에 대신 연기 목욕을 통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삶은 부의 상징이자 조상과의 연결, 고리인, 가축,
염소와 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관광업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바족은 놀라운 수준의 문화적 순수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성스러운 불, 오쿠루어, 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그 규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나미브 사막의 침묵 속에서 흰바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에서도 존엄성과 전통이 사막의 꽃처럼 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3위, 북부의 순록 수호자들. 타우르는 사막에서 일렁이는 오로라로 자리를 옮겨보면 유럽 연합 내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원주민 집단인 사미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부와 러시아의 콜라 반도에 걸쳐 있는 영토인 사프미에 거주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미족이 현대적인 주택에 살며 현대 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핵심 집단은 여전히 순록 유목이라는 고대 반유목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발밑의 땅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문화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사미족은 눈의 달인입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눈과 얼음을 뜻하는 300개 이상의 단어가 있으며 이는 자연 환경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아온 삶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현대적이면서 원주민적이라는 사실은 독특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무리를 추적하기 위해 스노모빌과 헬리콥터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것과 같은 이동 경로를 따릅니다. 오늘날 사미족은 자신들의 조상대대로 내려온 방목지를 이익을 위한 텅 빈 공간으로 간주하는 광산회사 및 풍력 발전, 단지 개발업자들에 맞서 정치적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사미족에게 닥친 과제는 그들의 고대 생활 방식이 박물관의 전시물이 아니라 지구의 생태적 균형에 필수적인 살아 숨쉬는 권리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미접촉 부족, 세계의 마지막 개척지.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우리는 다시 아마존의 깊고 고동치는 심장부로 돌아갑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문명과 유의미한 접촉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100개 이상의 집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부족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마지막 잔재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화면이나 정부의 인구조사에 아직 닿지 않은 인류 존재의 마지막 개척지인 숨겨진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 집단들은 초록색 미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후퇴하며 수세기에 걸친 식민지 확장을 견뎌낸 궁극의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곧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숲의 바닥과 금강행무의 울음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단 한 번의 감기나 벌목군과의 사소한 갈등만으로도 만년 동안 이어져 온 혈통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 12개의 놀라운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명화된 세상은 그들을 숨겨진 채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은 우리의 기술이나 의약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분주하고 연결된 삶을 비추는 거울이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깊고 고요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지도의 가장자리에서 돌아오며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12개 부족은 시간에 의해 뒤처진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 기계의 소음 없이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복에 오지 신호가 필요하지 않으며 진정한 주권은 정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발밑의 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려는 서두름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문명화된 일은 그들이 단절된 채로 남아있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공동체들은 우리 고대 영혼의 마지막 수호자이며 끊임없는 감시의 세상 속에서도 가장 큰 사치는
홀로 남겨질 자유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깊은 침묵 속으로 떠난 이번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세계에 숨겨진 비밀을 계속 탐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